이제 10페이지에 과점 주주의 납세 의무를 한번 가보죠. 이 과점 주주에 대한 납세 의무에서 여기에서 이제 과점 주주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정의에서 이 정의에서 함정에 여기서 걸리시면 안 돼요. 정의는 무조건 정의는 이건 풀어내셔야 돼요. 과점 주주 그러면 50% 초과. 이 50% 초과인데 여기서 50% 초과라는 것은 이때 이 초과라는 것은 나와 특수 관계 있는 사람의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나와 특수 관계 있는 사람의 지분을 포함한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이 50%가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전부 포함해서 그러면 그 속에 50% 속에 이 50% 속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여러 사람은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각자 책임이 아니라 같이 책임이란 얘기예요. 같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은 곧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50% 초과라는 거 먼저 잡아내시고 초과라는 걸 잡고 초과자 밑에다가 연대 납세 의무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봐요. 이 과점 주주에서 납세 의무의 요건에서 이제 첫 번째 요건에서 법인 조건이 나요. 법인. 이제 법인은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상장 법인과 비상장 법인 이렇게 나눠요. 근데 상장 법인은 다시 시장이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올해까지만 두 개로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 개로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늘어나기 전에 빨리빨리 끝내셔야 돼요. 시장이 막 늘어나요.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떨 때 네 개로 늘어나요. 이게 이 시장이 이제 하나는 유가 증권 시장, 유가 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이제 유가 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유가 증권 시장이 주식 시장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코스피 시장이에요. 엄청 큰 시장이에요. 유가 증권 시장이. 그래서 유가 증권 시장의 과점 주주다. 그러면 유가 증권 시장의 과점주 50% 초과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주식을 제가 50% 넘게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어마어마한 재산가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걸 취득하면 취득세를 물려버리면 엄청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 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과점 주주는 이 코스닥이라는 거 내 거예요. 내 개인 회사예요. 내 개인 회사를 말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과점 주주는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이제 코스닥 시장은 납세 의무가 있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아직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비상장이요. 비상장은 코스닥하고 똑같아요. 비상장이나 코스닥은 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장도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디가 나올까요? 하고 물어보면 딱 정해져요. 나오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유가증권 시장.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 앞에 유가라고 딱 나오면 끝에 가서 무조건 없음 그러면 돼요. 나는 절대 유가는 없다. 유가는 안 먹는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잘못 먹었다. 이빨 빠지니까 안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못하면 진짜 그렇게 해서 그냥 암겨놓으세요. 나오면 이 지문밖에 없으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 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세금 내지만 유가증권 시장만 세금 안 내고 나머지는 싹 내니까 위에 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그럼 이제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 보세요. 1번 의의. 의의에 가서 방가라 1번 의의에 법인의 가로를 잘 보세요. 법인의 가로를 가서 보시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포함이라고 돼 있는가 제외라고 돼 있는가? 제외.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가로를. 시험 볼 때는 세법은 특히 가로 항목 조심해야 돼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 써놓고 뒤에 끝에 가서는 갑자기 포함 이렇게 써놔버려요. 제외를 포함으로 바꾸치게 버리니까 그 지문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취득이에요. 근데 주식을 취득할 때 먼저 설립
설립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끝에 가서 뭔만 찾아라 그랬는가? 없다. 봐요. 이제 찾아냈잖아요. 설립시는 무조건 없다. 설립을 하면 그 회사의 물건은 그 회사의 물건이었고 돈만 들어오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다음에 설립일 이후에는 원칙은 설립한 이후에 그 회사가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원칙은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주식을 줄여가지고 내가 과점주주가 되면은 이제 다른 주주가 주식을 감소시키네요. 그럼 다른 주주가 주식을 감소시켜서 내가 과점주주가 되면 내가 산 거 아닌데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산 게 아니라 다른 주주가 주식을 줄여가지고 내가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나는 세금 낼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시험에 나오면 설립시 여기만 나와요. 이 부분만 나오니까 설립시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설립시는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가 이제 과세 객체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요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언제 계산할 준비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점주주가 되면 그때 세금을 내면 돼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시점입니다.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입니다. 그럼 오늘 과점주주가 됐으면 오늘 현재입니다.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시점입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가 된 그날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주의사항을 한번 봐봐요. 주의사항에서 이걸 왜 주의로 달아놨냐면 그 문제 푸시면서 너무 착각을 많이 해요. 이 부분에서 과점주주가 된 날 이 단어를 해석을 하는데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셔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8월 16일 현재 제가 과점주주가 됐어요. 이렇게 과점주주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되고 8월 31일 날 그 회사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8월 16일 날 과점주주는 8월 31일 날 그 회사가 부동산을 사며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1번, 2번 그 회사 너 과점주주 그 회사는 납세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 회사가 물건 샀으니까 회사는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과점주주는 지금 과점주주는 8월 31일 과점주주인가요? 8월 16일 과점주주인가? 16일. 16일 과점주주는 16일 날은 부동산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나는 31일 나 알 바 아니잖아요. 내가 알 바가 아니라 8월 16일 것만 나는 세금 내고 31일 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내가요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할 때 그때도 부동산 있으면 그때는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8월 16일 현재 시점에서는 이 사람은 8월 16일 현재 시점에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8월 16일 날 침한 책임을 지고 그 이후치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주의사항을 전혀 해석이 진짜로 안 돼요. 아니 오늘 8월 16일이다. 그럼 8월 16일 날 내가 과점주주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회사의 물건을 내가 산 거예요. 그러면 8월 31일 날은 내가 샀을 때는 내가 그 회사를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이 내 손에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으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8월 31일이 넘어서 과점주주가 또 지분이 증가될 때 그때 만약에 제가 9월 1일 날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됐어요. 그럼 9월 1일 날 이 부동산이 아직 남아있더라. 그럼 9월 1일 현재 있으면 그때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16일 날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금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주의사항의 내용이에요. 이제 세 번째 납세 의무자의 범위로 이제 가봐요. 이제 납세 의무의 범위는 이제 얼마만큼 이제 세금을 물 것인가 이제 범위. 그럼 이제 범위 간단하게 완전히 줄여보죠. 범위는 그 회사의
그 회사의 자산에다가 지분율을 곱하는데, 여기서 그 회사의 자산에다가 지분율을 곱하는데 설립 시에는 곱하기 해봤자 답이 몇 나와버린가? 0. 그러니까 설립 시에는 낼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언제나 우리는 이게 설립일 이후치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설립일 이후에 지분율이 있는데 이제 최초다. 최초라는 이야기는 최초. 그러면 이 지분율은 한 번 세금을 물리면 그 물렸던 지분율은 이중으로 세금은 물리지 않아요. 한 번 때리면 그 때린 만큼은 또 안 때려요. 그럼 이제 지분율은 최초니까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으니까 전체 지분에 대해서 전체 지분율만큼 과세하고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의 지분이 증가됐을 때는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의 지분이 증가됐을 때는 이미 앞에서 세금 낸 적이 있으니까 이미 앞에서 세금 낸 거 빼고 증가된 지분율에 대해서만 증가된 지분율만 그다음에 다시 재차 다시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과거에 낸 적이 있으니까 여기도 증가된 지분율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지문을 풀 때 최초만 연결하세요. 최초 체크하시고 전체. 처음이니까 전체. 두 번째는 증가된 경우. 이미 그랬죠. 이미만 체크하면 돼요. 이미 체크해놓고 증가. 그다음에 재차 증가. 이렇게 간단하게 끊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이면 전체. 이미 앞에서 물렸으면 빼고 증가된 거 다시 과점주주가 돼도 이미 냈던 거 빼고 증가된 것만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지문에 6번부터 봐보시죠. OX 지문 6번부터 보세요. 개인갑이 과점주주가 된 후 그랬죠. 과점주주가 된 후에 그 회사가 물건을 사면 나는 과점주주가 된 날은 물건이 있었다 없었다. 그럼 세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 7번. 이제 상속 그랬네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상속인 각자만 찾으세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각자. 그럼 각자는 연대 책임이에요. 그다음 이제 주택용이네요.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조합원들용으로 취득했으면 당연히 조합원. 그런데 단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내가 배우자의 부동산을 돈 주고 샀더라도 정부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증여로 본다. 유상 취득이 아니라 증여로 본다. 또 토지의 지목을 변경 그랬네요. 토지의 지목 변경했으면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와봐요. 이제 서술형 문제로 와보죠. 이제 거주자 갑과 을은 배우자 관계에 있으며 배우자 관계에 있네요. 또 그럼 특수 관계인이란 이야기예요. 또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40%와 20%를 각각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40%를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20%인데 이 사람들은 배우자 관계예요. 그럼 배우자 관계니까 이 두 사람은 특수 관계인이네요. 특수 관계인이에요.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과 갑이라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특수 관계인에 들어가겠는가 안 들어가겠는가? 앞에서 우리 배운 적 있잖아요. 특수 관계인은 인척이었을 때는 몇 촌이네 이거. 인척이면 4천, 혈족이면 6천.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다 배웠잖아요 앞에서. 그게 총칙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배웠다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런 거지. 일일이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특수관계인 그러면 서로 사기칠 수 있는 관계 그랬잖아요. 그러면 돼요. 서로 사기칠 수 있는 관계가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둘이 이렇게 더해져요. 더해서 지분이 60%. 그러면 여기서 토탈 60%니까 60% 과세인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각자 책임이다. 연대 책임이다. 연대 책임이다. 났잖아요. 연대 책임이다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가보죠. 1번. 갑과 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는 설립시 그랬는데 설립시 나오면 중간에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설립시 없다. 끝.
그럼 됐죠. 설립시는 세금 내지 않는다. 그럼 1번은 맞았네요. 그다음 두 번째로 특수관계 없는 병으로부터 10%를 갑이 취득했어요. 그러면 갑이 10%를 취득했으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지분이 40에서 몇 프로 늘었는가? 50 늘었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20. 그럼 지분이 총 몇 프로인가? 70%. 70%니까 앞에서요. 60에서 70으로 지분이 최초인가요? 임의인가요? 이미 증가 임의요. 앞에서 과점주주였으니까 임의가 됐으니까 이제는 70% 과세다, 10%만 과세다. 10%. 무조건 10%. 아니요. 설립 시에 세금 안 냈잖아요. 그래도 60% 곱했잖아요. 0에다가 60% 곱했으니까 세금 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럼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게 간주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10%에다가 그 회사의 물건에다가 10%를 곱해서 나온 것에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여기도 의제취득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2%를 적용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요. 그럼 동그라미 이제 3번으로 가봐요. 2015년 10월 3일 을이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0%를 취득했다. 그럼 이제 갑이 50%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을에게 몇 프로를 줘버렸는가? 20%. 그럼 나는 30% 이제 남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몇 프로를 바뀌었는가? 갑걸 20% 샀으니까 40%. 그럼 토탈 지분은 70%. 지분이 증가했다. 그대로다. 그대로. 그럼 납세 의무 없다. 그대로니까.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 간의 주식이 움직이는 것은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럼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과점주주 상호 간의 주식이 움직이는 것은 총 지분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 지분이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요. 이제 네 번째로 가봐요. 11월 7일 날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30%를 정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갑이 30% 팔았으니까 이제 나는 0%네요. 을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40%. 그러면 전체 지분이 이제 몇 프로로 바뀌는가? 40%. 그럼 과점주주다 아니다.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옛날에 받은 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환급이라는 건 없다. 환급은 받을 수 없다. 그다음 5번에 이제 갑이 과점주주가 된 후 나왔네요. 과점주주가 된 후에 회사가 물건을 산다 해서 우리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과점주주가 된 날은 없었기 때문에 된 후에 샀기 때문에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해서 문제 풀 때요. 이제 처음에 여기가 설립이라는 말이 딱 나왔다. 그럼 설립 시 60%가 되더라도 설립 시 과점주주가 돼도 설립은 언제나 납세 의무 없다. 설립 시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다음에 이미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때는 10%니까 이 부분은 전체를 물린다. 증가분만 물린다. 무조건 이미는 증가분만 물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외부에서 35%를 취득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40%로 남았다. 그럼 이제 전체 지분이 몇 프로로 바뀌었는가? 75%. 75%는 이 사람은 최초로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몇 프로만 세금 물린다? 증가분만 물리니까 옛날에 세금 낸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내놓은 거, 이 중에서 냈던 지분이 몇 프로까지는 이미 냈다? 70%. 그럼 이제 내야 될 것은 5%만 과세한다. 봐요. 이게 이해가 되신 분은 과점주주 문제, 아무리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와도 다 풀려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과점주주 이론 계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딱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을 하죠. 지금은 차근차근 이렇게 연습을 하고 흘러가면서 지분을 가지고 연습하세요. 그러면서 꼭 밑에다가 이게 최초다, 이미 과점주주다, 다시 과점주주다, 이걸 표시하면서 반드시 증가분이다 이걸 쓰시되, 단 제일 조심할 거 뭐냐면 설립시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설립시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올 때가 제일 많이 틀리시고, 아니 앞에서 세금 안 냈는데 왜 여기서 70을 내야지 왜 10%만 내요 그래요. 이미 여기서 0에다가 60%를 곱해서 0이 됐던 거예요.
물건이 없는 거에다가 곱하기는 했죠. 곱하기는 했으니까 70회 중에서 60은 이미 곱하기 된 걸로 봐서 그거 빼고 10%만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